안녕하세요, 핑크핑크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로사라는 걸 이용해서 음원, 소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특성들을 주파수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STFT라는 방법이나 크로마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특성을 추출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글이 이제 제 블로그에 있는 라이브로사 관련된 글이고요. 이 글의 전 단계의 글은 뭐냐면 여기 링크에 나와 있는 이 글입니다. 요걸 클릭하면 여기 나오죠. 예. 얼마 전에 제가 파이썬으로 분석하는 FFT, STFT라는 걸 영상으로 올렸었거든요. 물론 블로그에 글도 올렸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이 글에서는 넘파이와 사이파이만 이용해서 주파수 분석을 했었습니다. 음원의 주파수 분석을 잘 해주는 아이가 있는데요. 라이브로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이라면 영상에 여기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다행히 제 글이 뜨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라이브로사를 설치하는 방법은 pip install 라이브로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pip install. 일단은 간단하게 우루루 임포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사인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함수예요. 이번에 테스트 하려고 또 만들어 둘 거고요. 이 아이는 이제 진폭이랑 프리퀀시랑 얼마의 시간 동안을 입력을 받아서 사인 웨이브, 그러니까 정연파를 만드는 거죠. 이거 제가 이제 캡처해 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도가 262Hz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가 330Hz 정도, 솔이 392Hz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요 헤르츠를 가지고 직접 만들 겁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요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제가 표시를 한 건데요. 요건 뭐 위키백과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네. 이게 뭐냐? 네, 이건 시간축에서 만든 거랑 눈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샘플 레이트는 22 곱하기 1000으로 했기 때문에 22kHz라고 본 겁니다. 22kHz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값, 그 다음 값, 요 샘플이죠.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요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정해야 되는데 시간 간격은 샘플 레이스의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TS는 0.000004545454 네, 이렇게 한 간격이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려보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렸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도는 261Hz 정도.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가 가장 느리죠.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X 리밋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제 1초 정도 만들었거든요. 이게 1초 동안 만든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0.01초까지만 해서 도미솔이 잘 나왔구나를 그냥 확인해 본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 도미솔을 그래프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타이핑 해야 되는 거군요. 잠시만요. 아이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모듈에서 오디오를 좀 가지고 와서 오디오를 플레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를? 도를. 네. 레이슨 SR님이 입력해뒀죠. 이 기능이 그 VS 코드에서 잘 안 돼요. 이 이제 아이파이썬 디스플레이 오디오의 이 기능이 오디오를 플레이 해주는 기능인데 안타깝게도 VS 코드에서 아이파이썬을 실행하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주피터를 실행하고 계시다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하고 있으니까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음소거를 해두었었습니다. 들어볼게요. 도입니다. 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긁어다가 미. 네, 미예요. 솔. 네, 도미솔 잘 만들어졌죠. 네, 이런 방식으로 내가 직접 사인 함수를 만들어서 주파수를 넣어줘도 그러니까 설정된 주파수로 내가 직접 사인 함수를 만들어도 예, 음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그것도 신기한 점이죠. 자, 도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미소를 가지고 합칠게요. 컨캐테네이트 시킬게요. 이 이전에 했던 이 글, 그죠? 예, 이 글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컨캐테네이트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컨캐테네이트 한 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컨캐테네이트 시켰고 혹시 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샘플 컨캐스의 쉐입을 보면 66,000개 정도가 되죠. 도의 쉐입을 보면은 22,000개. 그러니까 도미소는 어차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컨캐테네이트는 이어 붙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3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영역에서의 음원을 그리는 함수를 여기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샘플 사운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입력 받아서 라이브로사가 제공하는 웨이브 쇼를 이용해서 그냥 그리도록 했습니다. 알파는 투명도고요. 자, 요거 해두고 웨이브 드로우 웨이브 함수를 이용해서 컨캣을 그려라 하면 이렇게 앞부분에 도, 미, 솔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 STFT를 우리는 지난번 글 에서 넘파이로도 사이파이로도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이제 라이브로사에서 제공한 STFT를 이용해서 바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온 함수를 getSTF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둘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라이브로사에서 제공하는 STFT는 옵션 이름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기능은 똑같아요. 그 지난번에 했던 것과. 그래서 NFFT라는 게 윈도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윈도우 길이는 윈 랭스가 여기 있는데 그 윈 랭스를 넌으로 처리하고 NFFT에다 값을 주면 둘은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은 2048이 주어져 있고요. 홉 랭스는 여기 이제 얼마의 길이로 밀고 지나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getSTFT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둔 걸 이용해서 결과를 받아오고 이 결과가 이제 복소수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절대값을 취해서 실수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스펙트럼 쇼를 해주는 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려볼까요? draw STFT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뭘 하나 그리려고요. 요거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여기 되게 희밋하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뭘 해뒀냐면 ylim 옵션을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lim 옵션을 0부터 700까지 이렇게 하면 200 후반대 헤르츠, 300 몇 헤르츠, 400에서 약간 안 되는 헤르츠로 도미솔이 이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심플 컨캣, 샘플 컨캣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복소수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요것 때문에 이걸 실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mp.abs 함수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실수로 바꿔주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스펙쇼를 해서 STFT한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여기서 복습 차원에서 STFT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글이죠. 네., STFT에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요렇게 시간 영역별로 주파수의 특성이 조금씩 바뀐다면 우리는 그 변화하는 시간 영역마다 FFT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전체 신호가 있으면 그걸 윈도우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그 윈도우가 지나갈 때마다 이런 신호를 추출해내고 거기서 각각 FFT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STFT이고 크로마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크로마라요. 죄송해요. 제가 화면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서 잘못 읽었어요. 라이브로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고 이제 크로마 할 건데 크로마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음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화음이잖아요. 한 옥타브 내에서 그 12화음인 상태에서 우리가 소리를 분석하는 거를 조금 국한시켜서 음원을 분석하고 있다면 이걸 도미 소리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특성 잡을 때 좋죠. 요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심지어 각 음원별로 샘플 레이트이 다르면 주파수로 분석할 때 조금 특성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요걸 음원으로 가지고 뭐 도미솔 도 성분이 얼마 미 성분이 얼마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라이브로사가 제공하는 크로마 STFT를 사용할 거예요. 이 함수는 뭘 입력을 줘야 하냐면 STFT를 내가 분석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 사운드를 어떤 사운드 음원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STFT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크로마 STFT에다 넣어주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그리는 것도 함수를 만들어 둘게요. 그려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잘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에 도는 도라고 나와야죠. 여기 있네요. C 도라고 나오죠. 그죠? 아까 미는 미라고 나와야죠. E 그죠? 솔은 솔이라고 나와야죠. 네. G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럼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원래 우리 도미솔 붙여놨던 거 있었잖아요. 샘플 컨캣 어디 갔니? 네 여기 요거를 이렇게 붙여놔 보면 너무 잘 나오죠. 네. 이게 크로마입니다. 그러니까 Y축 라벨도 예쁘게 음계로 잡아주고 그럼 우리는 C 성분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최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신다면 자, get 크로마를 가지고 와서 드로우 크로마는 그걸 그린 것 뿐이니까 get 크로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딱 해서 보면 이 결과를 템프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템프의 쉐입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12음계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대해서 윈도우의 설정과 이 길이에 대해서 이 숫자는 바뀌지만 여하튼 129개가 있는 거예요. 12음계에 대해서 129개. 그러면 첫 번째 음계의 쉐입을 먼저 확인하면 129가 되죠. 네, 여기 129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음계 즉 C 성분, 도 성분은 여기 전체에서 요 첫 번째 부분에만 되게 강하고 뒤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매우 강하게 1인 게 나타난 거예요. C는 여기 이 부분 이만큼은 C가 혼자 나왔어요. 1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약간 혼선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여기 이제 E-3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거의 0에 가깝잖아요. 나머지 다 0으로 채워진 거죠. 그래서 특성들을 잘 찾아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C라는 특성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C 특성은 여기까지는 1에 가깝고 나머지는 0에 가깝고 나중에 이 글 다음 글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음원의 유사도라든지 그리고 장르 유사음악 찾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때 이 특성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더 재미난 걸 해봐야죠. 썸 시켜볼게요. 이제 썸 샘플즈입니다. 네. 그러면 썸 샘플즈는 도의 쉐입이 이렇고 썸 샘플즈의 쉐입도 똑같죠. 왜? 그냥 더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그림 그리는 걸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었죠. 그죠?
드로우 웨이브. 자, 어떤 거 보죠. 예, 중첩 현상이 보이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미소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파수를 그려주던 거, 요거 가지고 가볼까요? 드로우 STFT. 여기에다가 썸 샘플즈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어때요? 딱 나오죠. 물론 이 주파수 대역을 이제 그러니까 음계로 알고 싶다면 우린 또 강력한 거 하나를 만들어 뒀죠. 아이고. 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잡아서 보면 어때요? 네, 음계 세 개가 다 나오죠. 네, 이게 음원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로서의 기능입니다. 들어볼까요? 그죠? 안 들을 수 없죠. 과연 내가 그냥 내가 만든 음원을 가지고 쌍각함수의 그 사인 웨이브를 만들고 그 만든 사인 웨이브로 도미소를 만든 다음에 단순히 그걸 더했고 단순히 더한 게 과연 소리가 될 것인가? 짠. 어때요? 이걸 무슨 화음이라고 하죠? 무슨 음악 시간을 배웠는데 저에게 음악 시간이 10대 때였는데요. 수십 년 전이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재미난 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 블로그에 공개한 플루트, 기타, 피아노가 있고요. 요거는 이 세 개의 노래는 같은 노래예요. 네, 악기만 바꿔치기 한 거고 이걸 작곡 만들어 주신 분은 제가 요즘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딜라이트라는 작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음악팀이 있어요. 놀랍죠. 그 회사에 음악팀이 있는데 그 음악팀의 팀장님이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거 돌려볼게요. 이걸 다운로드 폴더를 받아서 여러분들 코드가 동작하는 폴더에다 같이 넣어두시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멜로디 샘플에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긁어서 여기다가 놓고 피아노라고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25초짜리예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드로웨이브랑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드로웨이브. 자, 어떻게 생겼니? 했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음의 크기는 알 수 있죠. 아, 소리가 저렇게 컸구나는 알 수 있지만, 자, 이걸 이제 음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12음계만 표현하기 때문에 옥타브가 건너가는 건 확인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플레이 시켜놓고 같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 강력한 요 부분만 추적해 가면 약간 음이 들리는 듯 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특성을 쓸 수 있는 거죠. 아, C는 요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죠? D 성분은 이렇게 있고 E 성분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특성을 벡터로 표현해서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재미삼아 하는 건데요.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예. 어차피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피아노 소리 좀 작은 것 같아서 강하게 두고 기타 소리에 그대로 피아노 소리 그대로 둘까요? 이렇게 하고 플루스 좀 작아요. 그래서 플루스 좀 크게 두고요. 이렇게 그럼 썸 인트죠. 지금 피아노만 봤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음인데 세 개를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구분 잘 안 가죠, 그죠? 그러나 세 악기가 같은 음을 연주하는 걸 크로마 분석은 됩니다. 어때요? 나오죠. 시간 영역에서 들여다본 파형은 주파수 특성이 다른 세 개의 악기, 다수의 악기가 더해졌을 때 눈으로는 거의 구분 못해요. 한 악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나 크로만 해줍니다. 그죠? 심심한데 쟤들이 어떤 음악인지는 들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썸 인트를 가지고 와서 짠 들어볼까요? 어때요? 합주 같죠?
백그라운드 뮤직 같네요. 꼭 종종 제 강의 때 이 음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써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이걸 파이썬으로 수행하는 주파수 분석 FFT, STFT라는 걸 가지고 STFT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파이썬에서 넘파이와 사이파이만 딱 쓴 거죠. 기본 모듈만.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라이브로사라는 걸 이용해서 크로마까지도 이제 확장시켜서 이번에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음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파이썬으로 분석한 주파수 분석 요거를 찾기 어렵다 싶으면 구글에 가서요. 예를 들면 주파수 분석 STFT라고 한 다음에 사이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이트 콜론 하시고 핑크윙크.kr 핑크윙크.kr에서 저걸 찾아줘라고 구글에다 문의하시면 바로 이 글이 뜹니다. 괜찮죠? 자, 다음 시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